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불타 교육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해불타 교육. 아, 그러시군요. 근데 해불타 교육은 교육이 좀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이제 유태인들 교육이 1대1로 짝을 지어서 서로를 주는 방식을 해브루타라고 해요. 해브루라고 하는 거는 친구를 말하는 거고, 친구에게 가르쳐주는 방식의 공부법을 이제 해브루타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 공부법을 여기서 오늘 지도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은 그 아이들을 기르면서 꼭 이제 아이들의 어떤 인성교육에 필요한 그런 기본적인 개념,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네, 좀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잡담하듯이 그렇게 이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혹시 인성교육에 대해서 좀 개념을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아, 인성교육은 나는 이런 거 같다. 이런 거 혹시 생각해 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인성교육 아닐까? 이런 거. 많이 하셔가지고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맞나요, 제가? 네, 이따 아시겠죠? 네. 그 인성교육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유태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이제 인성의 그런 개념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종교가 아니고, 이제 그 인성교육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얼마나 도덕적인 행동이 우리 나에게 이득이 될 거냐. 사실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달려서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 이득하고는 별로 관계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평소에. 그죠? 그런 이기심이 발동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좀 손해보고 이타적으로 하는 것이 도대체 과연 어떤 이렇게 복이 되는가, 나에게 좀 도움이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하나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도움이 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 제목을 이렇게 인성의 원점 마음자리 넓히는 법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마음자리 넓히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처음에만 약간 어렵고 나중에는 좀 재밌으니까 처음에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행동을 하려고 그러면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생각을 내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까? 어떤 걸까요? 내가 물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생각이 저절로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나요? 네,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으려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머릿속에. 어떨 때는 내가 좋은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이상한 행동을 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생각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지 맘대로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어떻게 해서 이 생각이 좋은 생각이 많이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 이러면 좀 도움이죠. 생각이 들어오고 나가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마음. 그래서 내가 마음에 좀 드는 게 있잖아요. 그럼 자꾸 생각나요. 내가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자꾸 그 남자 생각이 나고, 내가 아기가 마음에 드니까 자꾸 아기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마음에 들고 안 들고에 따라서 결정해요. 예를 들면 공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공부가 마음에 들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자연스럽게 하는데 공부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되냐면 라면이 먹고 싶어져요. 그죠? 그래가지고 공부하려고 라면이 먹고 싶다. 이거는 배가 고파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 공부가.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만 우리가 결정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아 이거는 내가 마음에 드는 걸까요?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들지 말라 그래도 들고 이게 통제가 잘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마음에 쉽게 들게 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들면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하면 마음에 들게 할 거냐, 이거를. 예를 들면 공부를 마음에 들도록 해버리면 자동으로 공부가 되니까 너무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공부를 마음에 들게 하는 것만 하면 돼요.
근데 마음에 들도록 하는 거는 어디서 작동을 하냐면 의식이라는 게 작동을 해요. 의식은 뭐냐면 내가 공부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의식을 하고 계세요? 예를 들면 공부는 열심히 하는 거야. 이런 의식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열심히 하는 거 좋은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죠? 근데 너무 힘들어. 공부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요, 일단.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걸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사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설거지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정말 설거지 하기 싫고 설거지에 대한 의식을 좀 바꿔주면 되거든요. 근데 의식을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은가? 이 부분이 안 알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그러면 의식이 뭐냐 하면 이런 거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식이 내 의식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가 좀 더 마음에 들기 쉬운 의식을 장착하려고 그러면은 유태인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이제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공부가 재미있다는 것을 찾는 것이 공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부는 공부가 재밌다는 것을 찾는 거야. 이게 공부예요. 자, 이런 의식이 머릿속에 이렇게 의식 속에 장착이 돼 있으면 어떨까요? 좀 더 공부가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네, 마음에 들기가 좀 더 쉽죠.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부에 대한 의식을 전환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전환이 되고 생각이 전환이 되고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이런 보다 더 근원적인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의식 전환을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식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교육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전에도 물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의식이라는 게 아무리 잘 장착을 하려고 해도 장착이 안 되는 게 왜 장착이 안 되냐면 내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이 장착이 안 되는 거예요. 무의식이 건강하지 않다. 그럼 무의식이 건강하지 않잖아요. 그럼 의식이 작동을 안 합니다. 자, 비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그러면 무의식을 건강하게 하고 혼을 건강하게 하고 영을 건강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려고 하는 거는 이건 종교적인 교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기서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의식을 전환하는 것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더 해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의식을 어떻게 전환할 거냐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할 건데요. 의식 전환 부분을 다 지도할 수는 없어요. 인성교육 측면에서 의식을 어떻게 전환할 거냐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육에 대해서도 물론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은 뭐냐면요.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가 결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은. 아닌 경우도 물론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이들은 영혼 뼛속까지 다 들여다봅니다. 엄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아빠의 모든 것을 아이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어려서부터. 거의 한 몸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의 복사판이기 때문에 애들에게 뭐라고 할 거는 없습니다. 그죠? 누구 닮았냐 이런 얘기들은 요즘에는 잘 안 하는데 그죠? 왜냐면 나를 닮은 거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나를 잘 가꾸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가꾸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같이 좀 어떻게 인성교육을 잘 해볼까 저를 포함해서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자리를 통해서 저를 좀 제 인성을 잘 좀 좋은 쪽으로 교정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퀴즈를 제가 간단하게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퀴즈를 잘 활용을 해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책을 써서 어저께 이제 책이 출판이 됐는데 책 제목이 유태인 인생 퀴즈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나와 있는 퀴즈를 하나만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퀴즈를 낼까요?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굉장히 부자라서 거대한 저택을 지어놓고 마을에서 따로 멀리 떨어진 곳에 거대한 저택을 지어서 이제 거기서 생활을 하는 그런 이제 부자가 있었는데 여행을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요. 이 옛날이었거든요. 그 마차들이 되게 집 앞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도둑들이 집에 있는 짐들을 다 실어 나르고 있는 거예요. 도둑이 들은 거죠, 집에. 그래가지고 모든 짐들을 다 이삿짐 짠다처럼 네, 집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도둑이 들었구나. 그래서 가보니까 금이 잔뜩 들어있는 자기 재산의 대부분이 들어있는 그 금이 들어있는 항아리를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도둑들은 많고 자기는 혼자인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이 사람이 지혜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도둑에게 뭐라고 한마디를 해서 이 금을 도둑맞지 않았어요. 자, 뭐라고 했길래 도둑맞지 않았을까요? 분위기가 굉장히 별로 안 좋네요. 네. 그냥 이렇게 수다 떨듯이 편안하게 제가 좀 약간 못생기긴 했어도 그래도 편안하게 드리겠습니다. 맞추시네. 정답이 아닌 것도 괜찮아요. 예, 예. 좀 며칠 뒤에 와서 그 항아리에 더 많이 금을 갖다 놓을 예정이라고 살짝 알려줘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정답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니, 네. 그거보다 또 더 좋은 정답이 있겠죠. 더 좋은, 네. 감사합니다. 네. 그보다 더 좋은 정답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마을에 네. 그 집밖에 없으니까 네. 그 돈을 가져가도 끌고 오셨으니 의미가 없다. 예. 너무 좋아. 다른 마을로 가서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애들한테 이제 이거 해브리타 수업을 할 때는 절대 답을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럼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면은 답을 맞춰요. 제가 아이들 교육하는 팁을 하나를 알려드리면요. 이 퀴즈 하나를 내놓고요. 답을 절대 안 가르쳐 주면 됩니다. 그 일주일 만에 그걸 맞췄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아이들은 얼마나 많은 머리를 썼을까요? 네, 그게 공부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퀴즈라는 것도요, 공부가 재밌다는 거를 알려주는 공부법이에요, 사실은. 근데 요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 퀴즈를 뭐라고 하냐면, 교육적 질문이라고 하거든요. 정답이 있는 질문. 정답이 없고, 더 좋은 답을 우리가 말할수록 이제 이렇게 개방적 질문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있는데, 요거는 퀴즈는 정답이 있어요. 근데 물론 이거보다 더 좋은 정답이 있으면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요거는 이제 정답이 있습니다. 네, 정답이 있습니다. 더 좋은 답은 없을까요? 네. 오늘은 퀴즈 시간이 아니라서 그리고 또 첫 번째 문제라서 제가 이제 제가 맞춰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제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맞춘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네. 제가 지금까지 한 20군데 이상에서 이 퀴즈를 내봤는데 한 명인가 맞추고 절대 못 맞췄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답을 못 맞추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전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네, 슬프니까. 네. 이 정답은 뭐냐면 이거 제 선물입니다. 가지세요. 이렇게 했대요. 선물로 그냥 그걸 줘버린 거예요. 그러면 도둑을 안 맞았잖아요. 선물로 줬고. 예. 네. 그죠? 제가 도둑맞지 않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표정들이 안 좋습니다, 지금. 아, 이게 저게 뭐야, 도대체. 그죠? 이런 반응이 속으로 막 그렇다는 마음의 소리가 저한테는 막 들리네요.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는 이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이거를 도둑 맞는 거랑 이거를 선물로 줬을 때랑은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어떤 차이가 날지 혹시 할머님 한번 호진이 할머님이시죠? 호진이하고 제가 아까 재밌게 잘 놀아가지고
어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네. 내가 뭐 내 거를 뺏긴다는 것보다는 내가 준다는 게 너무 마음 편할 아, 맞습니다. 같은 네, 마음이 편해. 그걸 이제 맞을지 안 맞을지 네, 맞습니다. 정말 나 마음이 편하기 편해요. 위해서 네, 맞습니다. 네. 나도 편하지만 사실은 또 그 사람이 원래 도둑이지 않습니까? 근데 도둑을 안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둑이 아닌 걸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 할머니께서 그 부분하고 이 양쪽 두 가지 측면에서 엄청난 이득을 얻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는 이 한 치 앞에 이득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안 보입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넓은 의미의 이득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부분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도대체 이게 왜 이득인지, 아니 무슨 그걸 거의 제가 볼 때 그 항아리에 금이 가득 들어있으니까 제가 볼 때 한 200억 원을 치는 것 같아요. 200억 원, 그죠? 200억 원을 선물해가지고 무슨 뭐 당장 그게 무슨 이득이야 도대체. 이렇게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 도둑을 도둑이 아닌 걸로 만들면 네, 이거는 훔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도둑에게 이 사람에게 훔쳐간 사람에게 200억 원의 가치가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도둑질한 걸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돈은 네, 범죄이기 때문에 이걸 당할 수도 있고 네, 재산으로서 가치가 없어져 버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재산을 또 지키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이해를 좀 더 넓히기 위해서 실질적인 예를 가지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보다 좀 낫죠. 그래서 자 다른 퀴즈를 하나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부터는 이제 쉬우니까요. 너무 긴장을 하시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 제가 이런 거 있었어요. 예전에 퀴즈를 낼 때 막 퀴즈를 내면은 긴장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이렇게들 긴장을 하나 그랬더니 틀리면은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는 막 정답을 맞추면은 좋고 안 맞추면.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정답을 맞추는 사람도요. 앞에서 틀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답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답을 맞춘 사람이나 안 맞춘 사람이나 사실 뭐 그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정답이라고 하는 것이 꼭 있느냐, 뭐 이런 것도 의문이죠. 어찌됐든 과정에 다 참여를 한 거니까요. 근데, 자,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숲에 가봤더니 화살이 그 표적지가 나무마다 다 그려져 있고요. 그 정 가운데에 다 화살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명사수가 도대체 누구야? 이 명궁이 도대체 누구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찾아갔어요. 네. 찾아가가지고 스승님 저희 이 활 쏘는 법 좀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1억 원 드리겠습니다. 딱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 이런 걸 돈을 주시고 배우시냐고. 그냥 제가 바로 가르쳐 드릴게요. 1분도 안 걸려요. 그런 거예요. 아니 무슨 1분 이게 최소 5년은 배워야 배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분이면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화살을 잘 쏘는 법을 1분 만에 알려줄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었길래? 분위기 여전히 안 좋네요. 지금 보니까. 네. 이 화살 쏘는 방법이 뭐냐면 화살을 먼저 쏘고 표적을 그리면 됩니다. 너무 황당하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너무 정답에 고정돼 있어가지고요. 사고가 정답이 아닐까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경직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아무거나 내가 말하는 것들이 다 정답이거든요. 이런 의식으로 우리가 좀 약간 변형을, 약간 의식을 좀 바꾸면 네, 우리가 좀 사고도 자유로워지고 경직성도 좀 풀리고 예전에 우리가 그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한국 기자들한테 질문할 기회를 줬더니 네, 아무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게 왜냐면 이렇게 쫄아가지고 내가 혹시 잘못된 질문을 하면 어떡하지? 아니 잘못된 질문을 그거 자체가 다 좋은 질문이지 않습니까? 잘못된 질문을 통해서 더 좋은 질문도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저랑 좀 더 친해지자고 한 말입니다. 제가 자 마이클 대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이클 대리라는 사람이 예전에 이
마이클 델 아시죠? 네. 잘 모르세요? 네. 컴퓨터, 델 컴퓨터 이런 거 있잖아요. 델 컴퓨터. 델 컴퓨터 이렇게 해서, 델 컴퓨터 예전에 유행 많이 했었죠. 수조원의 자장가 보자,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돈을 처음에 벌 때요. 어떻게 벌었냐면, 이렇게 벌었어요. 컴퓨터가 이제 처음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너무 이 델이 보니까 컴퓨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뜯었다 붙였다 뜯었다 붙였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컴퓨터에 대해서 도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장나면 씩 고치는 거 집에 있는 컴퓨터를. 근데 이제 옆집 아저씨가 와가지고 그거 보면서 야, 너 컴퓨터 고치냐? 네. 그래? 우리 거 좀 고쳐줘. 그래가지고 가져왔어요. 금방 뚝딱 고쳐버린 거예요. 그래 고맙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저씨가 또 옆집 사람들한테 다 소문냈어요. 야, 대리 컴퓨터 겁나 잘 고치네 이렇게. 그래서 온 마을에 소문이 나가지고 마을에 있는 고장난 컴퓨터는 다 이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럼 대리도 금방 고쳐줘요. 근데 그 옆마을에 소문이 점점 많이 나가지고 있잖아요. 컴퓨터는 다 대리 집으로 오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컴퓨터가. 근데 이때부터 이제 돈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다 공짜로 고쳐줬는데 언제부터 돈이 되기 시작하냐면 어떤 사람이 야, 내 컴퓨터 왜 이렇게 아직도 안 고쳤냐? 한 3달 걸렸는데요. 왜? 이게 밀려있어 이거 봐요. 야, 내가 돈 줄 테니까 내 거 먼저 고쳐줘. 네. 그러세요. 그래서 돈 받고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다 돈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마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알바도 고용해서 이제부터는 돈 받고 컴퓨터를 고쳐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회사가 델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수조원의 자장가고 지금도 델 컴퓨터는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네. 쉬운 퀴즈, 아니 진짜로 쉬운 퀴즈. 자, 혹시 델은 어떤 재능을 가지고 돈을 벌었나요?